다음은 순천 남산중학교의 이계준 교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남산중학교는 2014년 2학기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제 젊은 시절이 이곳 목포에서 제가 청춘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여기에서 20살부터 26살까지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시 와보니 마음의 고향 내 목포에서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이 폭염의 시기고 전 국민의 휴가의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석을 이루어 주신 학부모님들 보니까 올해 2학기 때부터 정식적으로 시작될 전남의 아이들을 들꽃처럼 행복하게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자유학기제가 행복하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감을 미리 한번 가져봅니다. 학부모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교감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셨을 텐데 교감 선생님 그런 학교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 솔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유학기제 하기 전에 교실의 모습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모습으로 이원화시켜서 살펴보면 아이들은 되게 공부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목표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교실이고 지루한 교실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은 또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없애고자 이제 자유학기제를 한번 도입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을 때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진로 체험을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학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예산 문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자유학기제를 시행해서 꿈과 끼가 다 키워질 것인가 하는 문제, 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 진로 체험 기관들이랄지 기반들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공교육의 최고 책무인 아이들의 성적이 시험을 보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 이런 네 가지를 들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학년도부터 올해까지, 올해가 지금 3년째인데 자유학기제 시행했거나 또 해오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첫 번째, 성적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검증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만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거치면서 2학년 1학기 때 수업에 임하는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많이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힘을 얻어서 학생들을 수업하는데,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데 한 가지 자극제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자유학기제가 가져다준 조금 행복한 교실의 변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으로서는 처음 시행할 때 교육적으로 또 교육 행정적으로 고민이 있었다. 이런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 방식, 우리 교실의 변화뿐이 아니고 우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교감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유학기제 활동, 이게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돕겠네요. 네. 과거의 학교 교육 과정은 주어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는 그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편안하죠. 그런데 2년 동안 자유학기제 희망학교를 운영해 본 결과 교육 과정이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도 학교가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해보면서 자꾸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관점에서 저희 학교는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체험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내의 체험이 있고 학교 밖을 나가는 체험이 있는데, 2014년도 첫 번째 할 때는 학교 밖 체험 활동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직업인 전문가 초청 대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 내에서의 간접적인 직업 체험 활동도 매우 소중하구나, 그래서 2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관심을 가졌었고, 다음 2번째, 시기를 또 조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시험 보는 기간에 1학년들은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죠. 자유학기제는 시험 볼 때 놀러 가는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부정적인 인식들. 그래서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2학년, 3학년 시험 보는 기간에는 교내에서 다양한 행사 활동을 했어요. 교과 연계 도전 골든벨 행사, 자유 발언 대회, 나도 아나운서, 독서 토론 한마당 행사, 그리고 다양한 교과에서 진행됐던 융합 수업들이랄지 프로젝트 수업 발표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학부모님들의 좀 걱정이 조금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3번째, 반드시 체험 활동은 교과 수업과 연계되는 체험 활동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작년에 2015학년도 2학기 때 광주 기아자동차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러. 그래서 기술, 과학, 미술 수업이 융합 수업을 해서 자동차 디자인, 미술은, 그 다음에 과학은 자동차 에너지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기술은 엔진의 발달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 수업을 해서 기아자동차의 오후에 체험학습을 가기로 했는데, 음악 선생님께서 그래요. 기왕에 차량비 140만 원 들여서 갈 바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께서 작년 2학기 9월 달인가 광주 교육대학에서 조그만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점심 먹고 구경하고, 기아자동차 견학은 말씀드려서 오전에 일찍 마치고 오후에는 뮤지컬 공연 보고, 내려오는 길에 그냥 할 수 없다 또 사회 선생님께서, 역사 선생님께서 5.18 묘역에 한번 들렸다가 내려오면 어쩔까 해서 과학과 사회와 역사와 기술이 혹은 미술과 음악이 결합된 하루 만에 체험활동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교실 수업과 연계되는 체험활동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험학습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음악 선생님께서 트리오 수업인가 무슨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협연하는 그 공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을 학교는 콘서트당이 없어요. 그래서 연양도서관을 빌려서 했는데, 도서관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일도 좀 소개를 하고 싶다, 한 3분만 시간을 달라 그러대요.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드렸어요. 관장님, 부모님들도 오시는데 이 자리에 작은 음악회를 보러 오시는데 혹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독서지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께서 한 20분 동안 자녀와 소통하는 그 독서지도 방법에 대해서 또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학교나 가정이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지역사회가 달라들어야 되듯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그런 진로 체험 활동이 알차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유학기 활동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전에 교과 수업과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변화가 다 필요한데, 그리고 선생님들도 준비를 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감 선생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선생님들의 변화, 학생들의 변화. 방금 그 의사하면서 떨어뜨린 아나운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 있어요. 사법고시 축구 살고 합격해놓고
행시 한번 쓱 봐가고 합격해 보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꿈이었는데 내가 실력 자랑하면서 한 번 더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었다라고 하는 네. 안타까움이죠. 그냥 농담이었고요. 학교 작년에 이런 사례 한번 소개할게요. 우리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한번 해봤어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와서 불편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이면 한 2번 정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요. 우리 학교로. 뭐 견학이 됐든 어찌 됐든. 그래서 2014년 9월부터 올해 1학기까지 계산해 봤더니 27번의 손님이 오셨고 약 1000분 정도의 외부 손님들이 학교에 오셨어요. 작년에 아마 작년 12월 달에 제가 사례 발표를 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엄마들과 함께한 문학기행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아버지들을 학교 행사에 꼭 참여시키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별보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오시면 내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냐? 작년 11월 6일하고 7일 날이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진 날입니다. 이날 문학기행 갔습니다. 주로 문학기행 가자 그러면은 엄마들 혹시 아빠들 같이 참여하나요? 엄마들만 갑니다. 자녀들하고 엄마들하고. 또 자녀들도 또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혹시 동생을 데리고 가면 어쩌냐? 초등학생을. 괜찮다. 고등학생을 데리고 가면 어쩌냐? 괜찮다. 다 오게 했어요. 그래서 겨우 40석을 채워서 고창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저녁 때 이제 아버지 캠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들은 어떤 분이 오실까요? 문학기행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이제 다녀와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애기 아빠를 부르죠. 오늘 학교에서 삼겹살 파티 있대. 당신도 좀 와줘야 되겠어.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아빠하고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그냥 자는 프로젝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전 교실에 우리 학교가 원도심 쪽이고 아무것도 논밭이에요. 불을 소등을 다 해버리면 별이 보입니다. 밤에 별 보기. 누구랑? 아빠랑.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비가 왔으니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텐트를 할 수 없이 20개 정도 텐트를 강당 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하는 프로젝트, 밖에서 문구점에서 사는 뭡니까? 불꽃 뭐예요 그거? 폭죽. 그것도 막 터뜨리고 막 재밌는 거 삼겹살 구워 먹고 9시까지 하고 폭죽 터뜨리고 이제 정 할 게 없으면 도서관에 가서 영화 보고 그리고 텐트에서 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비가 와버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빠들하고 같이 삼겹살 파티 끝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웃음치료사님을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 한 분 급히 섭외를 해서 웃음치료하고 박수치고 막 웃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화 강당에서 영화 사도를 다운받아서 돈 내고 다운받았습니다. 같이 봤어요. 어떻게 봤냐? 누워서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에 4시까지는 자라.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2인 1조가 돼서 텐트 안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편지가 왔어요. 아빠한테. 살다 나는 아버지 캠프 안 오려고 했는데 학교 입장도 있고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억지로 참여를 했는데 나는 내가 성장할 때 아버지하고 손잡고 자본 날이 있었던가. 먼 훗날 우리 아들이 나를 추억할 때 오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가 저한테 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학교는 중학생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아이들에게도 나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빠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잠자봤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먼 훗날에 그런 곳이 교육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군요.